예, 수고하십니다. 이강래 사장님. 예. 아까 뭐 직접 운전하실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속도로 운전할 때 그 대형 화물 차량들 그거 좀 무서워요. 지금 화물차의 그 통행량은 전체의 한 10%에 불과합니다. 근데 사망자는요, 화물차와 관련된 게 거의 50% 가까이 돼요. 흉기입니다. 이 왜 그러냐? 뭐 잘 아시겠습니다. 저는 이 과속, 과적, 또 과로, 이 삼과 운전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이렇게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 구조에 대해서는 또 뭐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그 과적 차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올리면은, 잘 아시다시피 축하중이 10톤 되는 화물 차량은 승용차 무려 7만 대 통행한 것과 같은 도로 파손이 있고요. 15톤 되면은 승용차 39만 대 통행한 것과 같은 도로 파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상습적인 과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적이 되면은 제동거리가 또 길어지죠.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도로 파손뿐만 아니고 교통사고 우려가 엄청 높습니다. 근데 최근 5년간 상습 과적 위반 단속 현안을 보니까 1회 위반이 5년간에 한 68% 되는데 2번 이상 된 게 32% 정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1년에 9번 정도 적발된 차량도 있습니다. 저 공사에서 뭐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적 행위가 지금 오히려 더 늘어나고 감소하지 않는 이유, 저는 뭐 단속돼서 과태료 무는 것보다는 뭐 재수 없어서 과태료 무는 것보다는 그래도 과적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는 운전자가 스스로 위반 사실 신고한 경우 외에는 운전자에게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법 개정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화주처벌. 예. 화주처벌 또 주선사에서 또 이게 과적을 또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내가 법 개정을 지금 생각 중인데 도로공사에서도 많은 협조가 좀 계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하이패스 차로를 4.5톤 이상은 지금 못 다니게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하이패스 차로 통과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형사사건인데, 하이패스 차로는 4.5톤 차로보다 폭이 많이 좁습니다. 50cm 이상 좁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4.5톤 이상이 하이패스 차로 통과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705건의 고발 실적이 있어요. 공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자꾸 이게 증가하고 있냐. 그러니까 공사 답변은 아마 뭐 형사처벌 되는 거 모르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뭐 한번 고발 당해보면 앞으로 안 하겠죠.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게 처벌 규정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계속되는 거라면은 이것도 역시 또 처벌 강도를 좀 강하게 해야 될 것이고, 고속국도 입구서부터 통제가 안 되니까 이제 과적이 자꾸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공사 쪽에서 어떻게 뭐 대응하실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일단 입구에 과적 단속 이거를 훨씬 더 강화하고, 또 그리고 이제 본선상에서 지금 과적 단속하려고 그러면 고속 축중기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데, 아직은 사실은 기술 수준에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축중제 가지고 전부 다 형사처벌 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과태료 좀 내려온 건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또 과로 운전 관련해서 졸음쉼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좀 보시죠. 예. 소리 좀 켜주세요. 소리.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졸음운전 사고 가운데 절반가량은 화물 차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졸음쉼터입니다. 하지만 대형 화물차는 보이지 않습니다. 공간이 좁고 거의 두 칸을 저희가 써야 하는데 그냥 졸린 대로 싸대기 때려가며 가야죠. 진입부서부터 진출부까지 너무 좁기 때문에 거의 화물차가 들어가기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다. 예. 졸음 쉼터가 지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출입로로 그 길이 기준이 있습니다. 네. 진입로는 226m 이상, 진출로는 370m 이상, 진입은 215, 진출은 370m 이상 돼야 되는데 그 기준에 미달한 게 반이 넘어요. 특히 진출이 이게 적정 속도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본선으로 끼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대단히 위험하고, 두 번째, 화물들이 지금 과로 운전하고 있는데 잠깐 쉬러 졸음 쉼터에 들어가고 싶어도 이 폭이 좁아가지고 잘 못 들어간다. 그리고 주차 면수가 소형 주차에 비해서는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졸음 쉼터 들어간 거 포기하고 싸대기 때려가면서 운전한다는 아까 그 운전자의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음 쉼터 진출입하다가 이게 진출 거리가 짧아가지고 발생한 사고가 최근 5년간 25건이나 발생했어요. 이 좀 쉬러 가려다가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물차 차폭을 감안한 진출입로 확보와 또 진출입로의 길이 같은 것도 좀 공사해서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화물차 공간 확보는 장소의 협소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진출입로 관련된 부분은 2017년도에 2017년 6월 달에 지침이 제정이 됐는데 여기에 맞춰서 내년까지 2020년까지 진출입로는 다 그렇게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습니다. 특히 진입로가 진출로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